자동차의 모든 것을 알아보는 시간, 자동차 돋보기 시간입니다. 오늘은 대덕대학 자동차학과 이호근 교수가 해외 출장 중이라서요. 교통환경정책연구소 김경배 교통전문위원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위원님 또 오랜만입니다. 네네. 예, 오늘은 저희가 그 중고차 시장에 대해서 네. 알아볼까 하는데, 요즘 중고차 시장 상황이 어떤지 또 궁금합니다. 거래가 요즘 많은 편인가요? 어떻습니까? 현 중고차 시장은요, 신차 시장 규모 2배라고 볼 수 있는데요. 2배요? 최근에는 수입 중고차가 홈쇼핑에서 판매될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경기 침체라는 하향 곡선도 또 중고차의 호기로 작용되고 있고요. 그래서 SUV나 RV 차종의 인기가 꽤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선호도와 매물량을 보게 되면요, 수평이 아닌 급가극을 이루고 있었기 때문에 실제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활발하다고 이렇게 단정짓기는 어렵고요. 또 여기에 따른 변수도 크다고 생각이 됩니다. 서민용 차량인 소형 승용과 승합 차량 등은요, 내수 가격보다 높은 그 해외 수출로 몰리는 경향이 크고 있고요. 예. 또 이런 성향이 대형 승용차, 특히 수입 중고차의 내수 물량을 늘리고 또 가격 변동도 일으키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최근에는 이 고가의 수입차가 이 중고차 시장에 매물로 나오는 경우도 종종 있는데요. 네. 실제로도 중고 수입차 거래가 많이 늘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예, 어차피 이제 수입차를 타시는 분들은 뭐 단기간 5년 이상을 넘기지 않는 부분이 대부분이고요. 그래서 예. 최근 3, 4년 사이에 수입 신차 판매가 급격하게 늘어났죠. 그래서 판매사들의 다양한 이런 프로그램에 의해서 시장 매물로 지금 또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사실상 좀 더 가격을 초진다는 것과 또 유예 할부라는 그 장점이요, 신차 판매를 위해 잘 포장된 전략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돼서 자칫 그 중고차 시장으로 보내질 위험도 그동안 적지 않은 상황이 있었죠. 예. 뭐 집은 없어도 차는 있어야 된다, 이런 젊은 층의 한때 유행어처럼 이렇게 돌았던 그런 얘기도 있었고요. 그러니까 이제 유예 할부라는 그 제도를 활용해서 차를 일단 샀다가 감당하지 못하고 팔게 되는 그렇죠. 그런 경우를 말씀하시는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수단 역시 중고시장으로 유입되는 또 다른 경로에 지나지 않았고요. 그래서 2009년 판매를 급증시켰던 말씀처럼 그 유예 할부 차들이 만료되면서 또 중고차 시장에 대량으로 쏟아진 시점도 겹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수입차 판매량의 10%라는 지난해를 보게 된다면요, 소비자들이 좀 간과했다는 부분을 알 수 있겠는데요. 3천만 원에서 시작되는 저가형 수입차 가격대도 소비자를 현혹시키는데 충분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중형 이상 국산차와 또 SUV 고급형을 선택했을 때 국산차들은 보통 3천에서 4천만 원대라는 점과 맥을 같이 한 셈이 되겠고요. 그래서 4천만 원 정도를 예상한 소비자라면 좀 이렇게 소형 수입차를 구매할까 하는 이런 고민을 겪도록 유도하는 상술도 함께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현실에서 10%대인 수입차 시장 점유율과는 달리 우리나라 국민들이 차량하는 그 총 구매 가격이 40% 정도가 수입차로 견인되는 이런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그 수입차들이 목표한 하고 있는 이제 앞으로 15%대 이런 시장 점유율을 만일에 형성하게 된다면 전체 차량 구매 금액의 약 60% 정도가 수입차 회사로 가는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예측해 볼 수도 있겠고요. 이는 곧 수입차 점유율이 높아지는 만큼 중고 매물도 상대적으로 늘어난다, 이런 현상이 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물론, 개인의 취향이 반영이 되는 것이 차량을 구매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많이 좌우를 하는 것이긴 네. 합니다만, 사실 그 고가의 중고 수입차를 살 것 같으면은 국내산 새 차를 구입하는 게 또 나을 것 같기도 한데요. 또 어떻습니까? 네, 저도 그렇게 동감합니다. 고가이기 때문에 감가 상각폭도 더 크고요. 그렇죠. 특히 대형차일수록 더 격차가 벌어진다는 거죠. 유명한 몇몇 독일차를 제외하면 동급 국산차보다 수입 중고차가 더 싼 경우도 많고요. 그래서 동급 비교는 가격차도 상당히 줄게 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한다면요, 내구 품질과 안전도에 대한 부정인식은 국산차로 이렇게 몰려있지만 사실상 그렇지 않다는 얘기도 되겠습니다. 수입차를 타보지 않으면 비싼 부품 가격과 또 고질적인 문제, 특히 보증 기간이 끝나는 시점에서 터지는 이런 부품 교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잘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수입차, 특히 중고차를 선호하는 경향이 크다는 분석도 예측되고 있습니다.
계속되는 이런 화재 결함에 묻힌 단점만이 아닌 고출력을 발휘하는 데 따른 다양한 문제가 대두되기 때문인데요. 고열과 고압 발생에 의한 엔진 오일 등의 누이 현상은 허다하고요. 이 점이 아마 고질병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많은 중고차 소비자들은요, 연식이 조금 오래돼도 엔진과 파워트레인, 특히 그 내구성 품질이 우수하다고 믿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중고차의 경우 차체 강성과 안전도는 좋다고 해도 운행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다는 것은 잘못된 정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결과적으로 잘못된 인식이 중고 수입차로 눈을 돌리게 하는 현실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뭐 이야기를 듣다 보면은 사실 그 국산차 AS가 뭐 모든 측면에서 완벽하다고 볼 수는 없겠습니다만 네. 수입차 AS 받다 보면은 정말 깜짝깜짝 놀란다. 예, 뭐 그런 시죠? 예, 이야기가 있거든요. 특히나 또 보증 기간이 끝나고 나면은 정말 걷잡을 수 없이 그 가격이 비싸지기 때문에 또 그런 측면도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요, 저도 사실은 뭐 실제로 구매할 생각은 없는데 취미 생활로 중고차 같은 것들 한 번씩 구경을 하거든요. 그러면은 굉장히 재밌습니다. 그리고 개인 대 개인 거래가 이제는 인터넷을 통해서 더 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또 하게 되는데 요즘에 중고차 거래는 주로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집니까? 네, 말씀처럼 중고차 거래의 가장 보편적인 추세는 온라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른바 미끼 매물 등의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그러다 보니까 온라인 매체를 통해 구매하는 것은 위험도가 적다고 보는 경향이 크죠. 결국 IT의 그 선진국이라지만요, 중고차 거래만을 놓고 본다면 아직도 발품을 팔아야 더 안심할 수 있다, 이런 경향이 큰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중고차 유통구조의 문제가 바로 이 점인데요. 지나치게 낮은 신뢰성 때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예. 그리고 사고는 이제 조회만으로 차의 이력을 믿을 수 있는 수준으로 조회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는 볼 수 있는 부분도 큽니다. 왜 그러냐면 예를 들어서 보험 처리를 안 했다든가, 그렇죠. AS를 제대로 안 받았다든가 이런 안 받은 것처럼 남을 수가 없거든요. 한다든지. 네, 그래서 예전에 뭐 방송에서도 한번 크게 다뤘던 문제처럼 동일한 차를 딜러끼리 서너 번 사고 팔았는데 차량 점검표에는 그 수기한 부분이 다 달랐다는 것이 신뢰도를 추락시키는 또 다른 원인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일부 차량의 경우는 반파돼서 고철로 잡아온 물건을 차량 한 대는 전면을, 또 다른 차량은 후면을 이렇게 다쳤을 경우는 이를 잘라 붙여서 한 대를 만들어 파는 경우도 간혹 있었습니다. 이 경우는 충돌 사고가 났을 때 굉장히 큰 위험이 따르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중고차를 구매할 때는 되도록 많은 사람들의 조언을 받도록 하고, 또 중고차 시장에 가는 날을 차를 사겠다, 이렇게 조급한 마음은 좀 뒤로 밀어두고 여유를 갖고 돌아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은 중고차 시장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네. 뭐 가장 궁금한 것이 또 가격 아닙니까? 그 딜러를 통할 때와 또 직접 거래할 때 비교하면은 그 얼마나 차이가 있습니까? 차이가 많이 나나요? 예, 차종에 따라 다르지만요. 중고차 딜러들이 선호한 차들은 주로 3년 미만의 아까 말씀드린 인기 차종들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그 밖의 차종들은 그 딜러 매입하는 가격 자체가 크게 떨어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딜러 마진이 10%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런 원칙에 벗어나기 때문이고요. 매입 후에 단기 판매할 수 있는 차종은 2, 3년 된 인기차에 한한 것이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 밖의 차들은 20% 이상을 보는 점도 이 역시 이제 구매 가격을 높이게 되는 이유가 되고요. 여기에 이제 매장 주차비와 또 관리비, 또 판매 수수료의 수리비 가세의 원인도 가격의 변수를 일으키는 요인이 됩니다. 그리고 만일에 이제 차를 판매할 때 의사 판매가 아닌 업장이 직접 구매해서 판매할 때는요, 이게 이제 판매가 자체가 또다시 오르는 경향이 있습니다. 때문에 소비자의 유인 역할을 하는 이 허위 매물에 대한 위험도 좀 굉장히 큰 위험성이 있고요. 그래서 오히려 온라인을 통한 이런 개인 거래가 더 현실적일 수 있다는 그런 예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한마디로 정의하자면요, 차를 구매할 때는 최고의 가격을 쳐주고 또 반대로 판매할 때는 최하 가격으로 준다는 문구는 이치에 맞지 않는 얘기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 중고차 시장에서 오래된 격언 중에 하나가
싸고 좋은 차는 없다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사실 또 직접 거래를 하게 되면은 또 따져봐야 할 것들이 있겠습니다. 그 연식을 많이들 보시고 뭐 킬로수도 많이 보시고 하는데 따져봐야 하는 것들이 있다면 또 알려주시죠. 네, 개인 간의 거래의 경우 이전 차주 역시 전문가가 아닌 경우가 많겠죠. 차 상태를 제대로 파악하기 어려운 문제의 하나인데요. 연식과 주행거리를 중시하는 중고 차량 가격 기준에서 5년 이상 된 차 주행거리 10만 킬로를 넘게 된다면 가격대는 상대적으로 크게 낮아집니다. 예. 이는 자동차 자체는 차체 자체는요. 7년 이상 엔진은 약 30에서 40만 킬로미터 이상의 내구성을 보는 거지만요. 또 연식이나 주행거리만으로는 차를 고르는 방법에도 한계가 있다는 얘기도 많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요. 전차주의 그 관리 상태입니다. 다음이 운행 조건과 환경 그리고 점검과 정비가 제대로 됐느냐 이 부분이 굉장히 큰 관점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장거리를 가끔 운행하던 차의 주행거리는 아주 짧겠죠. 하지만 이런 차들은 대부분 그 엔진에 충분한 열이 오르기 전에 운행하는 경향이 커서 콜드 스타트가 반복 주행되는 것을 의심해 보아야 된다는 문제가 있겠습니다. 이 경우 동력계통 무리가 많고 또 해안이나 산악 지역에서 운행되던 차 역시 아무래도 하체 부분 특히 하체 취약성이 크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타이밍 벨트나 트랜스미션 등을 교환하는데 큰 돈이 들어가는 이 정비 시점도 언제인지가 중요합니다. 통상적으로 8만 킬로미터 주행 시점에서 바꿔야 하는데 타이밍 벨트와 이런 트랜스미션 오일 교환이 제대로 관리된 차라면 10만 킬로미터 이전에 이 부분을 바꿔야 되기 때문에 아마 이 정도 거리의 주행차를 선택하는 것도 좋은 생각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 자동차 돋보기 시간 교통환경정책연구소 김경배 교통전문위원과 중고차 시장에 대해서 저희가 알아보는 시간 가졌습니다. 다음에 기회가 되면 더 자세히 좀 듣고 싶고요. 위원님 네네. 오늘 좋은 말씀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